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이에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작은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성격, 강점,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혹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풀어낸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숫자가 가진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0부터 9까지 각 숫자가 가진 특별한 에너지와 잠재력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 지식은 여러분의 삶을 즉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출생연도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숫자에 주목하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 숫자 속에 숨겨진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0으로 끝나는 해에 태어난 여러분, 여러분의 특별한 재능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까요? 0이라는 숫자는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마치 우주의 시작점과도 같은 이 숫자는 여러분에게 독특한 통찰력을 부여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거미줄처럼 세상의 모든 요소를 연결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감지하고 서로 다른 개념들 사이에 숨겨진 연관성을 발견하죠. 이런 능력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요. 영의 에너지를 가진 여러분은 세상을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죠. 이런 시각은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은 작은 행동이 어떻게 큰 변화로 이어지는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의 능력은 더욱 돋보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시너지를 만들어내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각자의 강점을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는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재능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은 때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연결하려다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완벽히 조화시키려는 욕심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이런 특별한 능력은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복잡한 세상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귀중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려 하기보다 자신과의 연결에도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1로 끝나는 해에 태어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마치 불꽃과도 같아요. 항상 새로운 것을 향해 타오르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은 최초라는 단어의 특별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기존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특기죠. 이런 성향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큰 강점이 됩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창의성은 여러분의 두 번째 본성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은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만화경 같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느끼죠. 이런 창의적 에너지는 예술,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도전을 즐기는 여러분의 성향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줘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성향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앞서 나가려다 주변과의 소통을 놓칠 수 있죠.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너무 급진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잠시 속도를 늦추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해요. 또한 항상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현재의 소중함을 놓칠 수 있어요. 가끔은 멈춰 서서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는 것도 필요해요.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를
미래를 꿈꾸는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혁신적인 정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죠. 때로는 다른 이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2로 끝나는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혁신을 이끄는 1 다음에 오는 D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2로 끝나는 해에 태어난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는 감정의 색채로 가득 차 있어요. 마치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즉각적으로 감지하죠. 이런 능력은 여러분을 인간관계의 달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직관은 마치 정교한 레이더와 같아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미묘한 감정의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죠. 누군가가 미소 짓고 있어도 그 뒤에 숨겨진 슬픔이나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능력은 여러분을 훌륭한 상담가나 치유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의 재능은 더욱 빛을 발해요. 양측의 감정을 동시에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죠. 마치 감정의 통역사처럼 서로 다른 마음의 언어를 번역하며 이해의 다리를 놓습니다. 이런 공감 능력은 여러분을 뛰어난 팀 플레이어로 만들어줘요. 팀원들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려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돕죠.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편안함과 신뢰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능력에는 양날의 검과 같은 면이 있어요. 때로는 주변의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마치 감정의 스펀지처럼 타인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흡수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정작 자신의 감정은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항상 명심해야 해요. 타인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명상이나 자연 속에서의 산책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의 공감 능력은 세상을 더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깊은 연결이 필요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할 때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에 깊은 공감 능력 다음에 오는 3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감정을 읽는 능력 외에 또 어떤 창조적인 힘이 우리 안에 숨어 있을까요? 3으로 끝나는 해에 태어난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만화경과 같아요. 색채와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죠. 이런 풍부한 내면의 세계는 여러분을 독특한 시각을 가진 비전가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창의력은 단순히 예술적 재능에 국한되지 않아요. 일상의 작은 문제들도 여러분에겐 혁신의 기회가 됩니다.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거기서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죠. 이런 능력은 비즈니스,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호기심 많은 영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겐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거리의 낙엽 하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심지어 일상의 소음까지도 여러분의 창의적 상상력을 자극하죠. 이런 풍부한 상상력은 여러분을 뛰어난 문제 해결사로 만들어줘요. 다른 사람들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그 너머의 가능성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의 독특한 관점은 종종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넘치는 창의력을 다루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많은 아이디어들이 동시에 떠올라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죠. 마치 여러 개의 TV 채널이 동시에 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균형과 체계예요. 여러분의 창의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창의적 규율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인드맵이나 아이디어 저널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여러분의 창의적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때로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 활동은 여러분에게 신선한 영감을 줄 거예요. 여러분의 창의력은 세상을 더 아름답고 흥미진진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자기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4로 끝나는 해에 태어난 여러분, 당신은 마치 견고한 반석과도 같은 존재예요. 혼돈의 바닷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신뢰할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는 듯한 정교한 청사진이 자리 잡고 있어요. 복잡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그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체계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는 마치 퍼즐을 맞추는 천재와도 같아요.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행력은 정말 대단해요. 다른 이들이 공상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첫 삽을 뜨고 있죠.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요.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재료를 다루듯 여러분은 자원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목표를 향해 착실히 나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강점이 때로는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할 수 있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마치 단단한 나무가 강풍에 꺾이듯 너무 경직된 태도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유연성을 키우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때로는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직관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아요. 이는 마치 단단한 바 위에 물이 흐르는 길을 내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협곡이 만들어지듯 여러분의 단단함과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면 더욱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은 팀 프로젝트에서 특히 빛을 발해요. 혼란스러운 아이디어들 속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모호한 개념을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꾸는 데 탁월하죠. 여러분은 마치 등산 가이드와 같아요. 팀원들을 안전하게 이끌며 목표 정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죠. 그러나 이런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잃지 마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한 관점을 다른 이가 제시할 수 있어요. 이를 수용하고 자신의 계획에 통합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여러분은 더욱 뛰어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4의 안정감 있는 에너지는 세상에 꼭 필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이제 궁금해지지 않나요? 4 다음에 오는 5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정을 추구하는 건설자 다음에는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5로 끝나는 해에 태어난 여러분, 당신의 영혼은 마치 끊임없이 춤추는 불꽃과도 같아요.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모험가의 기질을 타고났죠. 여러분에게 세상은 거대한 놀이터이며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은 끝이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세상을 마주하듯 여러분은 일상적인 것들에서도 경이로움을 발견해내죠. 이런 신선한 시각은 여러분을 혁신의 선두주자로 만들어줍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적응력은 정말 놀라워요. 마치 물처럼 어떤 상황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도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겐 흥미진진한 모험일 뿐이에요. 이런 능력은 글로벌 시대에 특히 빛을 발하죠. 여러분은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 추구의 성향이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경향이 있죠. 이는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이나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마치 나비처럼 꽃에서 꽃으로 옮겨 다니지만 어느 곳에도 오래 머물지 않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균형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면서도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때로는 멈춰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이는 마치 강물이 잠시 호수가 되어 깊이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영혼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어줘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변화무쌍한 성격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도전 정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사회의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열정을 넘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6으로 끝나는 해에 태어난 여러분, 당신의 영혼은 마치 고요한 호수와 같아요. 주변의 혼란을 잔잔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로운 기운을 퍼뜨리죠.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은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아픔을 직관적으로 감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마치 감정의 안테나를 가진 것처럼 말로 표현되지 않은 내면의 고통까지 포착할 수 있죠. 이런 능력은 여러분을 뛰어난 상담가나 치유자로 만들어줍니다.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의 재능은 더욱 빛을 발해요. 마치 거친 바다 위의 등대처럼 혼란 속에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죠. 여러분은 각자의 입장을 공감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중재 능력은 가정, 직장, 사회에서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치유력은 단순히 정서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주변 환경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드는데도 탁월한 재능을 보이죠. 집안을 정리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여러분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능력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때로는 타인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다 자신의 경계를 잃을 수 있죠.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해버릴 수 있어요. 이는 여러분을 정서적, 육체적으로 소진시킬 수 있답니다. 따라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항상 명심해야 해요. 타인을 돌보는 만큼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 자신만의 충전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는 마치 정원사가 자신의 도구를 관리하는 것과 같아요. 도구가 잘 관리되어야 더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 있듯이 여러분도 자신을 잘 돌볼 때 더 큰 치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조화로운 에너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깊은 연결이 필요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할 때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답니다. 7로 끝나는 해에 태어난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마치 깊고 신비로운 우주와도 같아요. 끊임없이 삶의 근원적인 의문들을 탐구하며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즐기죠. 여러분에게 세상은 풀어야 할 거대한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은 그 깊이와 폭이 무한해요. 마치 끝없는 우물처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맛보게 되죠. 이런 탐구 정신은 여러분을 혁신적인 사상가나 성우자적인 연구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독특해요. 논리와 직관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복잡한 문제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죠. 이는 마치 만화경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같은 대상이라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패턴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능력은 과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영적인 주제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죠. 종교, 명상, 초자연적 현상 등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믿음이 아닌 깊이 있는 탐구와 체험을 통한 이해를 추구해요. 이는 마치 고대의 연금술사처럼 물질과 정신의 경계를 넘나들며 궁극의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사고의 세계에 빠져 현실과의 연결을 잃을 위험도 있어요. 때로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철학자처럼 현실의 땅을 밟는 것을 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균형을 찾는 거예요. 높은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해요. 때로는 추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는 마치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때때로 땅에 내려와 쉬어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깊은 통찰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줘요. 당신과 대화를 나누면 사람들은 일상적인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복잡한 사고방식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7의 신비로운 에너지는 우리 사회에 깊이 있는 사고와 새로운 발견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지 않나요?
7 다음에 오는 8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 다음에는 어떤 실용적인 에너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8로 끝나는 해에 태어난 여러분, 당신의 존재는 마치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힘과도 같아요.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내고 대립하는 요소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뤄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은 정교한 저울과 같아요. 복잡한 상황에서도 각 입장의 무게를 섬세하게 측정하고 가장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내죠. 이런 능력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의 재능은 더욱 빛을 발해요. 마치 폭풍 속의 등대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죠. 여러분은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탁월해요. 이런 중재 능력은 가정, 직장, 사회에서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정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사회 정의와 윤리적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죠. 불공정한 상황을 마주하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는 여러분을 훌륭한 법률가, 윤리학자 혹은 사회운동가로 이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특별한 능력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때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자신의 욕구나 의견을 희생할 수 있죠. 마치 천칭이 양쪽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이들의 요구에 맞추느라 자신을 잃을 수 있어요. 따라서 자기 주장의 중요성을 항상 명심해야 해요. 다른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만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때로는 공정보다 옳음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는 마치 법관이 판결을 내릴 때 법 조문뿐만 아니라 정의의 원칙도 고려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균형 잡힌 시각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법률, 경영, 외교, 상담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죠. 이런 분야에서 여러분은 마치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와 같아요. 각 부품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기계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은 기계도 때로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그러한 휴식을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신을 잘 돌볼 때 여러분의 특별한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공정한 에너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통해 여러분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당신의 고독이 축복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느끼는 고독감은 당신의 특별함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서로 떨어져 빛나는 것처럼 당신의 고독은 당신을 평범함에서 구별짓는 특별한 표식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선택받은 이들이 종종 혼자인 이보까지 놀라운 이유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고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이 위대한 운명을 향한 첫걸음이라면 어떨까요?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내면의 빛은 우리 영혼의 본질입니다. 이 빛은 등대처럼 주변을 밝히고 진실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빛을 받아들이면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진실을 비추고 그들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이 경험은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신은 단순한 존재로서 다른 이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진정성 있는 관계만이 빛 아래에서 살아남게 합니다. 내면의 빛은 또한 우리의 진동수, 즉 에너지 주파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고유한 진동수는 우리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에너지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이들의 경우 그들의 진동수는 특별하고 강렬합니다. 이 진동수는 축복이자 도전입니다. 이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때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고유한 특성일 뿐입니다. 이 진동수의 차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와 진정으로 공명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관계는 드물지만
매우 깊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진동수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삶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계만을 끌어당깁니다. 이 진동수는 우리의 인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주파수는 현실을 다르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어떤 순간에 가장 진정한 자신을 느끼시나요? 우리 삶에는 가면을 벗고 온전히 자신일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이들에게 이런 순간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영혼은 끊임없이 진실을 갈구합니다. 그들에게 진정성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 진정성 추구는 종종 사회의 표면적인 규범과 충돌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이들은 매 순간 진실하고 의미 있는 교류를 갈망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성 추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내재된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수적으로 적을지 몰라도 깊이와 질에서 풍부합니다. 그들의 우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깊은 유대감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진정성을 추구하는 선택받은 이들은 고난과 고독을 겪지만 특별한 세계를 만듭니다. 이들의 내면 여정은 고독과 성장, 깊은 연결의 춤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선택받은 이들에게 내면의 여정은 자기 개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황홀한 경험입니다. 이 내면 여행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토대를 쌓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이를 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경험은 그들을 더욱 공감 능력 있고 이해심 깊은 존재로 만듭니다. 또한 이 내면 여정은 그들의 직관력과 창의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깊은 명상과 성찰의 시간은 종종 놀라운 통찰과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면 여정에 대한 헌신은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더욱 깊고 진실되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자아를 바탕으로 타인과 연결되며 이는 매우 강력하고 변혁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선택받은 이들의 내면 여정은 고독과 성장, 깊은 연결의 역설적인 춤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홀로 걸어가는 듯하지만 결국 모두와 하나 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낀 적이 있나요? 선택받은 이들은 주변의 미세한 신호까지 포착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독특한 능력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종종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읽어내고 숨겨진 의도를 간파합니다. 그러나 이 예민함은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이 예민함은 깊은 이해와 연민을 제공하지만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에도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선택받은 이들은 자주 고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민감성은 여전히 큰 강점입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깊은 이해와 연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보호하면서도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민감성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술, 글쓰기, 음악 등을 통해 자신의 깊은 감정과 통찰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선물을 세상과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받은 이들의 직관력과 민감성은 양면성을 지닌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를 잘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그들은 자신과 타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독특한 시각과 능력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고 싶으신가요? 선택받은 이들에게 관계는 영혼의 춤이자 서로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깊고 진실된 연결을 갈망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은 온전히 자신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높은 기준은 때로
현실에서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 자체가 그들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높은 기준은 사실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소모적이거나 해로운 관계로부터 지켜줍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완벽한 관계를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사랑과 내면의 평화를 키워나가면서 점점 더 충만해집니다. 또한 인내의 미덕을 배웁니다. 진정한 연결은 시간이 필요하며 때로는 기다림 자체가 아름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여정은 그들을 꿈꾸던 관계로 인도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그들은 진정한 호매를 찾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선택받은 이들의 높은 기준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깊이 있는 연결은 더 의미 있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삶은 특별한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깊이 인식하며 그 사명감이 삶의 모든 면을 물들입니다. 이 특별한 소명의식은 우리 삶에 깊이 있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여정이 때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열정과 헌신은 결국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동료들을 끌어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고독한 여정이지만 그 여정은 무한한 가치와 보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소명을 통해 세상과 깊이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의 품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만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홀로 있는 순간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아 발견의 여정입니다. 이 고독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내적 평화와 자기 충족감을 가르쳐 줍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명상과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깊이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주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직면하지 않았던 감정과 생각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단련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독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고독의 여정은 때로는 외부의 저항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특정한 틀 안에서 살도록 압박하고 고독은 그 틀을 벗어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용기를 키워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보다 깊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독은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과 명상적 경험을 심화시킵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깊은 성찰과 명상에 잠길 때 우리는 우주와의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며 영적 세계와의 교감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영적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고독 속에서 얻는 깨달음은 종종 우리 삶의 방향성을 바꾸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고독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존성을 줄이고 보다 건강하고 자율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진실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상호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된 관계를 구축하게 합니다. 선택받은 이들의 삶에서 고독은 종종 창의력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되며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술가, 작가, 음악가 등 많은 창작자들이 고독 속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고독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게 되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진정으로 연결되고 싶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여정과 조화를 이루는 동료들을 발견하게 되며 이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고독은 우리 삶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게 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외부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나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고독은 또한 우리를 더욱 독립적이고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나 외부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자아 수용은 우리의 삶을 더욱 자유롭고 충만하게 만들어주며 진정한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명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과 우주, 그리고 더 큰 전체와의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넓은 시야로 이끌며 삶의 깊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고독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을 얻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독은 단지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합시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게 해줍니다. 고독의 품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물은 바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마주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불편하고 도전적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내적 평화와 자기 충족감을 가르쳐줍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과 수용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수용할 때 타인도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결국 고독은 우리 삶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며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합시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과 내적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자아와 연결되고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48시간 안에 여러분이 꿈꾸던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에 갇혀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매일 같은 루틴, 같은 걱정, 같은 한계.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힘을 깨우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혁명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장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이 신비로운 장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이 장 속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내면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 슬픔, 희망,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은 사실 특정한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양자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혁명적인 연구는 이 놀라운 상호작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물질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발견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머릿속 생각이, 여러분의 가슴속 감정이 실제로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현실을 창조하는 예술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붓이 되어 우리 삶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좋든 나쁘든 모두 여러분이 그려낸 작품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힘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했고 이를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과 감정을 품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현실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강력한 도구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부정적인 감정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아픔이나 두려움을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곤 합니다. 마치 끝없는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죠. 이 감정들은 단순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서서히 갉아먹고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피하게 되고 결국 정체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패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강력한 도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의 감각을 관찰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바라보고 놓아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제한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현재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규칙적인 명상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잡초 부정적 감정과 가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아름다운 꽃 긍정적 에너지 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 에너지가 재조정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마음 상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정적 감정의 순환을 깨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명확히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자신의 꿈을 떠올려 보세요. 그 꿈은 얼마나 선명한가요? 손에 잡힐 듯 생생한가요? 아니면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희미한가요? 우리의 꿈이 선명할수록 그것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Manifestation, 즉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명확한 의도입니다. 이는 마치 우주에 주문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레스토랑에서 주문할 때 맛있는 걸로 주세요 라고 하지 않잖아요? 정확히 어떤 메뉴를 원하는지 말하죠.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라는 막연한 바람 대신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가요? 그 성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5년 내에 연간 매출 10억 원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매일 아침 홈오피스에서 일하는 나의 모습처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더 나아가 그 성공을 이뤘을 때의 감각적 경험까지 상상해보세요. 성공의 기쁨을 느낄 때 당신의 심장은 어떻게 뛰나요? 손바닥에는 어떤 감각이 느껴지나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상상하면 할수록 그 꿈은 더욱 선명해지고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의도를 설정할 때는 긍정적이고 현재형으로 표현하세요. 나는 건강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더 건강해지고 있다로 말이죠. 이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진정한 매니페스테이션은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선명한 비전은 마치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목표에 정확히 정렬시키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선명한 비전을 가졌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비전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기분이 어땠나요?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고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았나요? 이런 감정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혁신적인 연구에 따르면 기쁨, 감사, 사랑과 같은 높은 차원의 감정들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 우리의 에너지 진동을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높이는 것과 같아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더 맑고 선명한 소리가 들리듯 우리의 진동이 높아지면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높은 감정들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아침 식사,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 등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거리가 많답니다. 이렇게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또한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음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맛있는 커피 한 잔의 향기, 따스한 햇살, 좋아하는 음악의 멜로디 등 우리 주변에는 기쁨을 주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충분히 느끼고 즐기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시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전반적인 에너지 상태를 높이고 매니페스테이션 과정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높은 진동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법의 화폭과 같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그리는 이미지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씨앗이 됩니다. 시각화의 힘은 바로 이 마법의 화폭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각화를 그저 공상기나 백일몽으로 여기지만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고해상도 가상현실 시스템과 같아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를 상상하며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만 해도 실제 피아노 실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시각화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 회로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효과적인 시각화를 위해서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합니다. 단순히 목표를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상황에서의 소리, 냄새, 촉감, 심지어 맛까지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꿈꾸는 집을 시각화한다면 문을 열 때 손잡이의 차가운 감촉, 마룻바닥을 밟을 때의 아늑한 소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의 향기 등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생생한 시각화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양자장으로 퍼져나가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우주에 주문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10-15분씩 시간을 내어 원하는 미래를 시각화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직전처럼 뇌파가 안정된 상태일 때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시각화를 할 때는 현재형으로 상상하세요. 나는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성공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뇌는 그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시각화 과정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하세요. 그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때 느껴지는 기쁨, 자부심, 만족감 등을 충분히 음미하세요. 이런 감정들이 매니페스테이션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멜로디라면 행동은 그 멜로디를 현실 세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악기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곡을 마음속으로 그려도 실제로 연주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음악을 들을 수 없죠. 매니페스테이션의 과정에서 행동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에만 집중하며 행동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말로는 풍요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늘 부족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주는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까요? 행동은 단순히 물리적인 움직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강력한 선언문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단순히 그것을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오늘부터 5분이라도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우주에 나는 정말로 건강해지고 싶어 라고 외치는 것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재정적 풍요를 매니페스테이션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찾아보세요. 매일 동전 하나라도 저금통에 넣는 습관을 들이거나 재테크 관련 책을 한 페이지씩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에너지와 마인드셋을 서서히 풍요의 방향으로 정렬시킬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면 어떨까요?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 어린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전해보세요. 이런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 에너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들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발성 행동은 잔잔한 물결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인 실천은 강력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파도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향해 우리를 밀어주는 힘이 됩니다. 또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화되고 이는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행동과 믿음이 서로를 강화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큰 목표와 현재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사이에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즉각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끈기를 유지하며 계속 전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거대한 정원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바로 다음 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지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씨앗을 파내어 자랐는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믿고 기다립니다. 매니페스테이션의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니페스테이션을 마법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때로는 놀랍도록 빠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꿈꾸는 현실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신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 인내심이 과도한 집착이나 조급함으로 변질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매니페스테이션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일 시각화를 하고 높은 진동의 감정을 유지하며 자기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왜 아직 안 오지? 라고 초조해합니다. 이런 불안과 의심은 마치 정원의 꽃봉고리를 억지로 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기다려야 할 때 억지로 열려고 하면 꽃은 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매니페스테이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걱정과 의심은 우리의 에너지를 낮추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신 우주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이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이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올바른 에너지를 유지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작은 변화와 성장에 주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큰 목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진전들에 감사하며 기뻐할 때 우리의 전반적인 에너지 상태는 높게 유지됩니다. 또한 매니페스테이션의 과정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면 현재의 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목표를 이루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도 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성장을 즐기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세요. 인내와 신뢰의 균형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이 밀려오고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자신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진정으로 최선인 것 사이의 차이가 있다면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주의 지혜를 신뢰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에너지는 마치 정교한 악기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조율이 필요하죠. 매니페스테이션의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에너지 관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원하는 결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에너지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쏟아지는 뉴스와 SNS,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복잡한 인간관계 등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때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높은 진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무수한 기회를 마주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정화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간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날의 의도를 설정해 보세요. 이는 마치 악기를 연주하기 전 조율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의 에너지를 활성화하세요. 꼭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요가, 스트레칭, 걷기 등도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명료함과 긍정적 에너지 흐름을 촉진합니다. 셋째,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이라도 공원을 산책하거나 식물을 가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의 순수한 에너지는 우리의 진동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주변 환경과 관계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에너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우선시하고 가능한 한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다섯째, 미디어 소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뉴스나 SNS를 통해 접하는 정보들이 우리의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정보를 확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 보세요. 여섯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작은 축복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에너지 충전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거나 향초를 켜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등 자신만의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모여 우리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에너지 관리는 단순히 48시간 내의 매니페스테이션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삶 전반의 질을 높이고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니페스테이션은 단순한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자 우리 내면의 힘을 깨우는 여정입니다. 시각화, 감정의 힘, 행동의 중요성, 인내와 신뢰의 균형,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 관리,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의 힘을 믿고 높은 진동 상태를 유지하며 우주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야말로 끊임없는 기적과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매니페스테이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힘을 깨우고 여러분이 꿈꾸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우주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이 여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